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째 강의로요. 2004년에 1-2번으로 출제가 됐던 비정규직과 문제에서 액면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픽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준고정적인 비용으로 출제된 그 당시에 거의 극강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놓고 15점짜리로 우리나라의 임금, 웨이지, 복지, 복리후생, 해고제도, 해고비용이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당시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험생분들이. 자, 국내 교과서에는 그 당시 대세적으로 보던 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저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에렌버그 책에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에렌버그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신문에서는 많이 봤죠. 그 당시 비정규직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고제도 나왔지만 자,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자, 이 당시에 시험 보셨던 제가 12회고 2003년이니까 13회 시험 보셨던 분들은 거의 멘붕 오브 멘붕이 왔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고요. 노동경제학에서 노동의 방점이 아주 많이 찍힌 문제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야, 이거를 누가 출제했을까? 되게 문제 잘 냈구나. 라는,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를 떠나가지고요.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노동경제학 버전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자, 임금, 복지, 요건 복리후생입니다. 해고는 뭔지 아실 거고요. 해고비용. 자, 비정규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투스텝으로 꼬아서 낸 문제거든요. 자, 뭐 나중에 또 해설을 드리겠지만 2004년에 나왔던 이 준고정적인 최초의 문제가요. 8년 주기설에 따라서 2012년에 또 한번 나왔는데 이 문제보다 난이도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천 공항 공사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어떤 시대적인 화두에 대해서 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어떤 정규직화 혹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 나올 때, 즉 근로 형태인 정규직,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렌버그 책에서 아주 정교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한번 드리면요. 자, 논술노동경제학 13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4년, 2012년, 2017년 이렇게 세 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2004년의 해설에 어떤 국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준고정적인 비용 이렇게 있죠. 자, 준고정적인 비용은요, 일반적인 노동수요에 대한 논의에서 모든 비용은 가변적인, 이렇게 베리어블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W 곱하기 L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이고요. 시간이 아니라 인원수 기준으로 발생하고, 근로시간당 가변, 한계적으로 변하지 않는 비용을 준고정적인 노동비용이라고 해요. 원래 고정적인 비용은요, 재와 Q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노동이라고 하는 가변성을 띠는데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미라고 해서 준고정적인 비용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준고정적인 비용은 뭐 이미 이제 뭐 강의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들어올 때 나갈 때 해서 채용 해고 비용이고요. 채용할 때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광고, 면접, 일자리 배치 비용이 있고요. 해고할 때는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해고 분쟁으로 노무사 선임 비용, 저희 어떤 밥벌이고요. 해고자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 사업주의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지금 나온 부가급여, 복리후생을 임금 위에 총보수라고 정의하는데 4대 보험, 퇴직연금,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훈련 비용도 준고정적인 비용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개업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에 대한 명시적인 직접 쓰는 비용, 그리고 기존 근로자의 생산 감소의 간접 비용, 기회 비용, 그리고 훈련에 투입되는 신규 근로자의 생산 감소 등 세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3번 때문에 보통 이제 수습급여를 설정을 할 때 대폭 깎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거는 뭐 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그분의 철학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 최저임금 이상은 보통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문제에 대해서 그 앞으로도 나올 때 요 지금 마지널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ME라는 걸 정확히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요, 그 분자 분모를 거꾸로 쓰게 되면 완전 골로 갑니다. 이거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아주 그 한 두 번, 세 번은 보고 답안지에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원수 L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에 대한 한계 지출은요, 임금뿐만 아니라 요 준고정적인 비용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관계에 있는 자본을 고정시켰을 때 연장근로, 아우어라고 하는 연장근로의 한계 지출은 가산임금까지 고려하면 1.5배. 자, 물론 그 휴일에 근무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건 2배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교수님들이 알 리는 없기 때문에 1.5W라고 쓰게 되면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에렌버그 책에서 상충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본과 일정 수준의 근로자 수를 고정시켰을 경우, 자, 이걸 답안지에 쓰시기엔 어렵겠지만 생각나시면 쓰시면 좋고 안 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L과 연장근로 H는 이윤극대화 조건으로 도출한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과 자본 하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MPK분의 MPL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윤극대화식 알죠? 그게 이제 그 상대 가격인, 노동의 상대 가격인 R분의 W에 일치할 때 이 지금 장기에 있어서 이윤극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MPL은 사람의 지금 인원 수고요. K 자리에 H가 들어가서 MPH분의 MPL, 이거 100번이고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R분의 W인데 결과적으로 H의 가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EH분의 MEL, 이거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충격파는 뭐냐면요, 일단 그래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문제에서 준고정적인 비용이 지금 정규직에서 많은 거예요. 그러면 FCL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증가하는 거냐면 MEL이 증가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요 두 놈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한계 지출 1원당 생산성으로 식을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모가 올라감에 따라서 좌변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계 지출 1원당 연장 근로의 생산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은 사람을 뽑는 대신에 연장 근로를 더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게 정통 모형인데,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요. 자, L이라고 하는 요 레이버를 정규직으로 바꾸시고요. 요 H라고 하는 이 변수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번 바꾸시게 되면 이 정규직에 대한 임금도 연공급 때문에 높고요. 부가급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높고 그 당시에요. 그리고 해고 비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높죠. 자, 이랬을 때 정규직에 대한 한계 지출이 높으면 이 분수 자체가 떨어지니까 좌변에 있는 한계 지출 1원당 비정규직의 한계 생산성이 늘기 때문에 요 연장근로 자리에 비정규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 비정규직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지금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문제는요, 사실 되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노출될 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를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주는지 잘 보시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이 변수, 이 분수, 이 형태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EH분의 MEL로 나와 있고요. H라고 하는 연장 근로가 가로축에 나와 있지만 그 2004년 문제는 이 부분을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사실 A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과 요 밑에 있는 수식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